2015 회장상담소 작년에 예고해드린 대로 다시 1년 만에 이렇게 돌아와서 시작합니다. 기다려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그리고 또 새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되는 이런 반가운 분들과 함께 봄을 맞아 산뜻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처음을 언제나처럼 우리의 일상 이야기를 탈탈탈 털어서 시원하게 오늘 또 해장 한 그릇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들어가기 전에 인사부터 먼저 해볼까요? 근데 제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하기 전에 저부터 할게요. 저는 잊어버리신지 모르겠지만 진행을 맡은 큐티 보이입니다. 자, 제 앞에 계신 분들도 본인들의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장미꽃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상패녀입니다. 네. 장미꽃뱀요. 물론 저한테 익숙하고 또 들으신 분들한테 익숙하겠지만 한 번만 더 본인 이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고. 저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여자들은 뭐만 하면 꽃뱀이라고 욕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욕먹을 바에는 그렇게 등쳐먹고 살기 위해서 장미꽃뱀이라는 이름을 정했고요. 네. 예,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렇죠. 좀 네. 그렇게 사십시오. 네. 상패녀. 네. 네, 상패녀 무슨 뜻인가요? 상패녀가 상장이 폐지됐다는 의미래요. 그래서 여자로서 하고 끝났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여자로서 사실 끝나셨나요? 끝나셨나요? 저요? 네. 안 끝났죠. 저는 상장됐었던 적도 없어요. 그리고 원하지도 않아요. 저는 비영리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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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상장 폐지녀시군요. 네. 네, 상장을 상패녀님. 주세요. 상장 드릴게요. 네. 그럼 이분을 뭐라고 줄여서 불러야 되죠? 네, 알아서 하세요. 구박하지 마세요. 예, 예. 네. 꽃뱀과 상녀. 자기 근황 얘기 할까요? 근황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요즘 그 결혼의 계절이죠. 결혼식의 계절이죠, 사실. 결혼식의 계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어제도 사무실 첨초창이 하나 오고 첨초창을 무지 받았어요. 어때요? 첨초창 많이 받으셨어요? 무지면 얼마를 받은 거죠? 뭐 올해 3월밖에 안 됐는데 전 4개인가 받아가지고 아. 제 주변 또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가요? 저도 청첩장 네. 2개 받았어요. 네. 진짜 2개 받았고. 네. 저는 없어요. 아, 좋으시겠다. 그렇게 4개, 2개씩 네. 받던 시절이 갔나 봐요. 갔죠. 네. 네, 네, 네. 갔어요. 그래서 제가 첨적장 받으면서 이번에 주제를 좀 결혼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 시기에 듣기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래서 네이트판에 한번 네. 찾아봤어요. 그냥 결혼식 관련해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이 글의 제목은 똥신 스트레스 받아요예요. 그래서 10월이 예식인데 이놈의 살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심해요. 근데 제가 열심히 뭐 식이 조절하는 것도 아니고 뭐 게을러요. 그래서 제 자신이 너무 싫고 우울해요. 드레스 투어도 가야 하는데 저처럼 뚱뚱한 신부도 맞는 게 있을까 하고 고민도 들고 속상합니다. 지금 2주 동안 3kg 딱 3kg 빠졌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 평생 한 번뿐인 날일 텐데 지방 흡입이라도 받아야 할까요? 유유유 이렇게. 네. 뚱신이라는 네. 용어가 요즘에 있나 봐요. 네. 예. 저도 이거 글 찾다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혹시 본인들 알고 있는 결혼식 용어가 있나요? 대표적인 거는 가방순이 아닌가요? 그렇죠. 가방수. 네. 제가 또 많이 담당했었고요. 네. 가방순이 없으면 결혼 못 해요. 그럼요. 네, 맞아요. 신혼여행 못 네. 가요. 맞아요. 가방순이란 친구한테 종잣돈을 마련해 주는 거죠. 부모님이 안 가져가시는. 네, 친구 잘 살라고. 신혼여행 가서 네. 좀 쓰라고. 쓰라고. 네. 가방순이 이런 거 있고 네. 요즘에 예신 예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비 아, 신부, 뭐죠? 예비 신랑을 예신이 예랑이. 그렇게 줄이니까 좀 귀엽네요. 네, 귀엽네요. 네. 귀여움 효과를. 전 또 최근에 동생 결혼하면서 들은 게 스드메. 계속 전화서 스드메가 어쩌고 저쩌고. 처음에 스드메가 뭐지? 했더니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그 외에 뭐 그 옆에서 거들어 주시는 분을 헬퍼 이모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뚱신이 왜 이렇게 그런 거죠? 굉장히 담도무지기적이시네요. 속상하니까 네. 지금 고민되니까 많이 네. 올라오는 거 아닐까요? 지금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 앞에 뚱뚱함이 붙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 예신이고 예랑이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뚱뚱하다라는 게 붙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결혼식 날 뚱뚱한 땡땡으로 불리고 싶지 않은 거죠. 결혼식 만약에 하실 거면 살 빼실 건가요? 저요? 네. 결혼식 할 리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식을 할 리가 없을 것 같지만 한다면은 빼야죠.
저는 기본적으로 앞뒤가 안 맞네요. 인생 모순 아닌가요? 네. 인생 늘 모순이에요. 어. 네. 아니 그리고 네. 저는 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튄다라는 게 그러니까 예뻐서 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예쁘면 안 튀어요 신부는. 그런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평범함은 없지만 평범해지려면 살을 뺄 것 같아요. 신부는 평범한 게 마른 몸인가 봐요. 그렇게 이미지가 저한테도 있나 봐요. 네. 네. 아니 저도 뺄 것 네. 같거든요. 결혼식 하면. 꽃뱀도 빼요. 예. 어. 왜냐하면 어. 저도 튀고 싶지 않아요. 네. 예, 튀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어. 뚱신이라는 게 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되게 있는 거네요. 네. 사실 화려하고 싶기보다는. 네. 퀴디보이님 빼나요? 저는 100% 빼죠. 저는 20kg 뺄 거예요. 저희가 굉장히 좀 주제와 안 맞는 20kg 죄송해요. 빼요. 근데 네. 아니 저도 이게 뭐 그냥 얘기하라고 하면 이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게 뭐 너무 외모에 집중 뭐 이런 뭐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근데 너무 외모에 집중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결혼식 맞아요. 몇백 명이 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자기가 외모에 집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날이 너무 지나치게 외모에 뭐 그 날에 대한 그 결혼식 자체에 대한 뭐 그런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내 문제 나한테 그래서 너가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뭐 5월에 결혼을 해야 2달 후에 한 3달 후에 너무 결혼을 해야 돼. 긴박하네요. 그러면 살을 미친 듯이 진짜 뺄 것 같아요. 저도 저 입장에서 이 글을 보면서 저도 와닿았거든요. 자신이 싫어지고 이런 얘기가. 공감이 돼요. 속상하다는 어. 표현에 어. 네, 어떤 어. 마음인지 알 것 같고 어. 근데 5월이라면 너무 무리해요.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시 아닐까요? 예시예요, 예시. 그리고 살이 네. 원래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또 원래 닥쳐서 아니죠. 또 예, 그쵸. 네. 하게 되잖아요. 근데 또 이제 결혼 준비할 때 네. 이제 해야 되는 네. 게 되게 많잖아요. 네. 뭐 그렇죠. 뭐도 사야 되고 뭐 네. 서로 인사도 해야 되고 청첩장도 만들어야 되고 준비도 뭘 해야 되고 근데 그때 이제 살까지 빼려면 진짜 스트레스 네. 많이 받겠네요. 그쵸. 사실은 굉장히 일이 많은 행사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자기관리라고 하는 살까지 빼야 된다고 하면은 네 스트레스 때문에 사실 더 먹죠. 네. 그게 악순환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결혼식 앞두고 또 살 빼야 되니까 더 스트레스 네. 받고 또 몸을 또 그기 막 드레스가 사실 자기한테 맞춤 드레스가 아니니까 맞추니까 그것도 옷 입으러 갔다 스트레스 받으면 햄버거 한 2개쯤 먹고 싶죠. 제가 햄버거 좀 넣고 싶죠. 특히 스트레스 받으면 긴장한 되게 햄버거를 부르니까요. 네. 상편연육에서 오늘 햄버거 2개 네, 드시고 먹었어요. 오셨다고. 아침에 예,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이걸 어. 준비하는데 네. 오늘 눈이 그냥 떠지더라고요. 아침에 긴장 때문에. 그래서 일찍 네. 이 근처로 왔어요. 거기 네. 유명한 아침 맹모닝. 안녕 세트를 먹고 음. 하나 더 먹었어요. 네. 지금 채기가 있네요. 이게 상기된 네. 얼굴이었어요. 네. 아침 표정이. 아, 네. 그래서 얼굴이 약간 네, 발그스름하시고 발그스름하시고 지금. 지금 소화가 좀 안 되셔가지고 해시 네. 모테포테이토 그것도 하나 더 네. 더 드셨다고. 먹었죠. 예. 네. 그러니까는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음. 살을 뺀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저는 네, 스트레스를 좀 먹는 거라든지 자기 파괴적으로 좀 푸는 편이에요. 네. 근데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네. 제가 또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너 정말 요즘 살기 편한가 보다. 음. 아니 너 때문에 더 갑자기 불편해진 거예요. 아 왜요? 왜? 100개 먹죠. 100개 먹죠. 살쪘다고요. 살쪘다는. 아, 네. 보통 살쪘다는 얘기를 너 요즘 마음이 얼굴 편한- 얼굴 어, 좋아졌어. 뭐 어. 얼굴 폈어. 뭐 맞아. 맘 편해졌나 봐. 맞아. 맘 너무 불편한데. 맞아, 그러니까요. 맞아. 맘 너무 불편해서 맞아, 먹었는데. 맞아. 심지어 더 불편해졌죠. 그 얘기를 그 얘기 듣자마자. 들으니까 악순환이야. 네. 또 먹어 집에 가서. 음. 근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서 살이 찌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결혼식 앞둔 신부가 살쪘다고 생각하면 네. 진짜 맘 편해 보일. 그렇죠. 예. 참 천하태평이다. 천하태평이다. 네. 결혼식 몇 달 앞두고 저렇게 그리고 사실 저렇게 살쪘다는 게 네. 엄청 살찐 것도 아니에요. 66 이상이 네. 뚱신이래요. 네, 맞아요. 66 이상이 뚱신이면 한국의 여자의 거의 70% 이상이 뚱신이에요. 뚱신이라는 거죠. 저 결혼식 가면 보면 팔이 엄청 드러나죠. 되게, 드러나잖아요. 요즘에- 그 팔이 말라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탑이잖아요. 탑. 등살이 아예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몸이 다 노출되는 거 아닌가요? 거의 노출되죠. 밀착된 거를 입기 때문에. 어디 하나 네. 집어넣을 저기가 없어요. 없잖아요. 틈이 네. 없잖아요. 맞아요. 여기 옆구리살 맞아요.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아 그래서 뭐 결혼식 앞두고 뭐 여기 뭐 마사지 받고 등 마사지니 뭐 여기 승모근 이런 거 빼는 막 그런 마사지 받고 등에 여드름 있으면 또 이제 안 되잖아요. 네 등여드름 또 관리하고 뭐 손톱 관리도 하고 음. 결혼식 앞두고 진짜 신부가 해야 할 일이 정말 100가지 1000가지인 것 같아요. 아니, 나 근데 손톱 관리하는 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손톱 관리도 손톱 손톱 관리요? 왜 누가 손톱 봐요? 몰라요. 아. 손톱을 관리하는 근데 거. 손톱 관리라는 게 사실은 모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치면은 사실 등 관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손톱이 드러나 있잖아요.
일상적으로 입지도 않은 그 하얀색 옷 입었는데 손이 막 때가 있어. 손이 그러니까 손톱이 땡겼어. 손톱이 땡겼어. 까시래기 막 일어났어. 막 이런 거. 그러니까요. 네. 어. 그러니까는 맞아요, 맞아요. 관리를 하게 되는 굉장히 것 같아요. 노출되는. 네. 어. 사실 알고 보면은 거의 다 드러나 있긴 하지만 네. 그것까지도 사실 평가되니까 손도 보니까 맞아요. 그냥 다 보는 것 같아요. 네. 키도 보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네, 봐요. 다 보죠. 네. 품평 네. 하죠. 그리고 앉아가지고. 신부들은 대기실에 앉아 있잖아요. 네. 신부 대기실에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신부 대기실 들어가면 저도 괜히 떨리거든요. 걔 어떻게 네. 생겼나? 맨날 아니, 보는 나도 애인데. 모르게 맨날 보는 애인데 어. 나도 모르게 긴장돼. 왜냐면 얘 얼굴 어떻게 변했나. 이게 약간 긴장되는 게 있어. 아니 그리고 친한 친구한테 너무 낯선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사실은 머쓱해요. 맞아. 되게 친한 친구도 그죠? 너무 어색한 날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별로 할 말이 없고 예쁘다 말고는 사실은 다른 언어를 쓰기가 어려운 네. 날이에요. 그쵸? 근데 이상하게 결혼식 날 되면 나도 친구의 화장이라던가 보게 되죠. 외모, 얼굴 색이라던가 이런 거를 진짜 너무 유심히 나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친한 친구인데도. 그러니까 결혼식 그냥 온 사람들은 오로지 그거밖에 안 볼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리고 그쵸. 친척, 먼 친척 이런 거면 정말 이 뚱신 고민하시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이 부담은 숨이 막힐 정도의 부담일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을수록 더 부담스럽겠죠. 보여지는 그쵸, 거에 보여지는 대해서. 다니까. 네. 그날 하루가 네. 다니까. 맞아요. 근데 결혼식을 제가 쭉 보면서 제 동생 또 이제 결혼식 마치고 이거는 안 하는 게 나을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근데 결혼식은 진짜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주변에. 왜냐면 이거는 신랑 신부 뭐 부모 모든 사람에게 진짜 너무나 큰 스트레스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결혼식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축의금 회수 그렇죠. 아닌가요? 가장 큰 이유는? 그쵸.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그거겠죠? 이유. 사실 그것도 그것만의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모들의 효도? 면 살리기. 면 살리기. 그게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혼을 왜 할까랑 결혼식을 왜 하지가 다른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는 게 결혼이 사실은 인정받는 거, 인정되는 날 공식 뭐 허가 같은 건데 그런데 결혼식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보는 눈 많고 말 많은 그 자리에 안 나간다고 생각하면 공식적인 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결혼식 안 하면 네. 또 뭐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예, 뭐 애를 가졌다든지 아니면 뭐 상대가 뭐 재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소문들이 일파만파 커져요. 네. 그런가요? 재혼하면 결혼식 안 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 하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그래요? 상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튀고 싶지 않으면 결혼을 할 거면 음. 결혼식이라는 것을 하게 되겠죠. 사실은 세트 같은 건데 사실 식은 시작하는 사실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특별한 날이라는 거를 저도 많이 봤어요. 제가 그 뚱신 검색해봤거든요. 오기 네, 전에 그랬는데 뚱신이랑 같이 붙어있는 거는 인생에 단 한 번인 날. 평생에 한 번. 네. 이런 강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특별한 구석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한 시간 만에 사실 끝나고. 네. 1시간 30분 만에도 끝나요. 제가 맞아요. 심지어 친구 결혼식 갔다가 식사를 먼저 했어요. 네. 부랴부랴 올려왔는데 식이 끝나버린 끝났어. 거예요. 10분 만에. 네. 맞아요. 그런 에피소드 있죠. 그 뭐 멀리서 차 타고 올라가는데 차가 이렇게 막힌 거야. 네. 끝났어. 그 그럼 차가 그대로 끝나죠. 돌아가는. 네. 밥은 또 먹고 가야 되는데. 그냥 바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신기한 건 결혼식장에서는 밥이 되게 맛없잖아요. 뷔페든 갈비탕이든 모든 이상의 헛배가 이게 근데 또 분명히 관련이 있어요. 이게 심리적인 게 아닌 게 그 웨딩 네. 산업이나 이 장례식 문화도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영양분이 없는 음식들을 공급하고 본전 뽑아야 되잖아요. 음식에 영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고 그쵸. 배가 헛배가 불러요. 그리고 되게 지나치게 배부르지 않아요?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제가 그러니까- 대답을 못한 게 많이 먹어요. 아니 그래요. 그것도 있어요. 네. 왜 많이 먹냐면 본전을 뽑아야 돼. 내가 그렇죠. 여기 와가지고 5만 원 내는데 그렇죠. 맞아요. 결혼식 10분 봤어. 근데 본전 뽑아야 돼. 뭐라도 다 먹어야 돼. 맞아요. 많이 먹어. 맞아요. 그리고 그럼요. 괜히 술을 먹게 돼.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괜히 따가지고. 네, 괜히 따. 왜냐면 테이블마다 다 있어. 음. 따고 그리고 막상 여기서 내가 이제 시간 때우느니 뭐라도 하는 게 낫겠다 그러고 술을 먹어. 맞아. 그러면은 배가 너무 불러. 맞아. 그럼 집에 가면 소화불량이야. 맞아. 이게 그렇죠. 나는 되게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맞아요. 결혼식 할 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편한 옷을 입고 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쫄리는 옷을 그러니까는 입어야 돼. 불편하고 사실은 뚱신이나 그러니까 예신이랑 예랑만 지금 힘든 게 아니라 결혼식장 가는 사람들도 사실 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갈 때 이제 신경 쓰임이라든지 다 있는 근데 것 갈 때는 같아요. 왜 이렇게 신경을 쓰일까요?
뭘 제일 신경 스트레스. 쓰세요 혹시? 제가 많이 받는 스트레스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 그렇죠. 맞아요. 내가 선택한 네. 사람이 아니라 어. 그냥 예측 불가의 네. 그리고 어떤 지인의 지인 그러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네. 있지만 불이불식간에 네. 누군가를 만나야 네. 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실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인간 바운드리가 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혼식장 가면 전 애인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 좀 안 좋았던 동창을 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뭔가 후줄근해 보이거나 좀 못 살아 보이면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까지 동달아 그렇죠. 옷을 되게 이렇게 입고 간다든가 살 신경 쓴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죠. 저는 사실 친척들 만나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왜냐면 결혼식이라는 게 사실 차리는 자리처럼 되어 있는데 차리고 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친척들 특히나 먼 친척들 거의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람들 그쵸. 그런 사람들 갑자기 맞닥뜨리게 될 때 자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볼 수 맞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사실 굉장히 당혹스럽고 그것 때문에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결혼식 가는 거는 다 스트레스인가 봐요. 그런 것 하객도 같아요. 네. 하객도 주말에 시간 내 가지고 또 차려입고 가야 돼. 그렇죠. 축의금 내야 돼. 뭐 음식 맛없어. 음식 맛없어. 뭐.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가족으로서 있어 보니까 남는 게 없어. 가족 사실 동생이 결혼하면 마음 짠하고 좋은 의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그냥 없더라고요. 그게. 식의 의미는 정말 면피 아니 뭐죠? 되게 대외적인 용이에요.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그 결혼식 문화가 여자는 드레스 입고요. 네. 남자는 정장 입고요. 신부 맞아요. 어머니랑 신랑 어머니는 한복 한복 입죠. 입고요. 또 아버지는 양복 입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혼용된 부분이 네. 많이 있고 맞아요. 그리고 축의금 걷고 이런 건 또 굉장히 또 서양 문화나 이런 건 아니지 않나요? 아 서양에도 거두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랑 결혼한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국가마다 좀 다르대요. 그런데 돈을 거두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결혼식은 흔치 않다 하더라고요. 1시간마다 이렇게 외식장에서 이렇게 30분이에요. 거의. 30분이나 1시간마다 이렇게 똑같이 하잖아요. 다 하고 근데 이렇게 하진 음. 않는데요. 보통 오전에 뭐 식을 하면 오후에 계속 피로연을 계속 열고 네. 뭐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 놀 수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진짜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패백도 있잖아요. 네, 패백 끝나고 그렇죠.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묘하게 섞여 가지고 되게 동양과 서양이 웨딩 산업이 좋게 섞였어요. 그렇죠. 예, 드레스 모든 걸 같은 하도록? 거는 드레스 같은 건 돈이 이제 많이 들어야 돼 그쵸. 이제 예. 버는 거고 예. 그리고 뭐 패백이나 이런 건 사실 약간 구실 아닌가요? 우리 한국인이다 그냥 어떤 네, 구실을 네, 뭐 네, 던지고 네.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대추 던지고 예 맞아요. 그런 구실인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또 독특한 문화가 그 사회는 또 남자친구가 보잖아요. 남편의 신랑의 친구. 예, 신랑의. 얘랑의 친구. 얘랑의 친구. 친구. 아들난 얘랑의 네, 친구가 네. 보고 주례는 꼭 남자 어떤 중년 선생님 예. 선생님이 보고. 음. 근데 또 가방 순위는 또 친부의 친구가 보고. 네, 그렇죠. 예, 뭐 이런 그렇죠. 예. 헬퍼 이모도 뭐 돈 들고 쓰는 분이긴 하지만 여자분이 오셔서 하고. 그렇죠. 아니 여자 드레스 남자가 뒤에서 거치적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네. 남자 그 분이 이제 여자 그거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주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짐도 네, 그런 거- 챙겨주시고 그쵸, 다 그쵸. 하는데 화장도.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헬퍼 이모가 왜 있냐면 드레스 입고 혼자 거동할 수 없어요. 자력으로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고 화장실 갈 수가 없고 아니 짐을- 화장실은 어떻게 가나 몰라요. 난 진짜. 같이 가죠. 같이 네, 가요. 같이 네. 가야 된대요. 굉장히 계속 어. 뻘쭘하대요. 그러니까 그거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신부는 그래서 신부 대기실에 그래서 있잖아요. 신부 대기실에 있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앉아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없잖아요. 돌아다닐 수가 없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다 손님 맞이하고 네, 사실은 예식 전에 이미 무대에서 혼자 있는 거예요. 맞아요. 무대에 이렇게 굉장히 흘러 외로운 앉아가지고. 자리 아닌가요? 외로운 카메라 싸움이네요. 사진 촬영하시는 분하고 맞아요. 가방순이랑 응. 네 맞아요. 같이 있는 거죠. 뭐 모든 손님들 기다리면서. 맞아요. 신랑이야 뭐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고 막 이러는데 네.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부 대기실 약간 동물원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여기 앉아 있으면 구경 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제일 열받았던 건 뭐냐면 사회를 신랑이 친구가 보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못 보는 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동료의 결혼식을 간 적이 네.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남자라는 명분으로 그 신랑 친구인데 네. 그리고 아들 낳나 봐. 아. 이 두 가지 때문에 아마 얘가 음. 어렵게 섭외한 것 같은데 네. 우리 같이 봤잖아요. 같이 갔던 거죠. 예, 같이 네. 갔어요. 아, 같이 갔었어요? 얘기하니까 알게 예, 된 예, 거예요. 같이 갔잖아요. 상녀랑 같이 갔어요? 정말로 팬이랑? 그분 졸도하는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 떨려가지고 그분 앞에서 쓰러지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 그죠? 아니 그렇게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면 좀 거절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또 자신에서 나오셨나 봐요. 그런데 시켰나? 시켰나요? 그러니까 시키든 어쩌든 시키긴 했겠지만 네. 어. 본인을 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분 정말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긴장이라는 게 전달된다 이런 게 아니라 어. 네. 쏟아내죠. 예. 아니 그분 때문에 되게 많은 것들이 방해돼. 그러니까 안 진행이 보여. 안 돼 지금. 이후 상황이 예를 들어 뭐 다 알잖아요. 그다음 네. 신랑 입장하세요. 뭐 네. 신부하세요. 네. 그거가 안 돼. 어. 그냥 이분이 거의 기절할 것 같아. 되게 궁금하다. 아니면 그날도 좀 아파 보이기도 했어요. 되게 궁금하다. 땀이 네. 너무 많이 났어. 네. 아, 예, 그러니까는- 잊을 수가 없어. 그렇구나. 그쵸. 예. 눈에 아주 너무나 어. 보이고 네. 사실은 누군가 끊어주기를 기다리시네요. 누가 말려주기를. 그분은 해일 같은 게 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이제 부산이었거든요. 헤일이 와서 결혼식이 중단되기를. 어떻게든 중단되기를 원했을 수 있어요. 거기가 바닷가 앞이었어요. 정말 바닷가 앞이었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는 어. 제 말은 네. 사회를 잘 보는 사람이 네. 나의 네. 인생의 변화를 네. 목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면 그렇죠. 되잖아요. 네. 여성 사회자 본 적 저 한 번도 없어요. 저 본 적 있어요? 아, 한 번 있네요. 한 번.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저도 없어요. 말 되게 많이 해요. 뒤에서. 음. 근데 엄청나게 똑부러지게 봤었어요. 그때. 어. 왜냐면 이런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남자가 해야 될 거에 여자가 하면 더 여자들이 잘해야 더 잘해야 된다는 게 있고 그쵸. 보통 더 잘하는 애들이 해요. 근데 되게 말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음. 줄에 여자 본 적 있어요. 저는 본 적 있긴 해요. 근데 목사님이에요. 음. 그 외에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것도 없네요. 네. 네. 줄에는 음. 없어요. 줄에도 사실 은사가 뭐 여자 남자 선생님이 있는 거 아닌데 음. 사실 은사라고 해가 항상 남자 선생님이 보잖아요. 음. 저도 목사님 빼고는 목사님 또 그 여자지만 목사랑 권위가 있어가지고 보게 되는 거지 음.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주례가 없는 결혼식은 봤는데 저도 주례 없는 주례가 음. 여자인 경우는 저는 못 봤고 사회도 여자가 본 경우는 못 봤고 음. 아까 이야기했던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안 하겠죠. 그분이요? 헤일남이요? 네, 헤일남이요. 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했으면 네. 좋겠어요. 잘 아는 사람이. 음. 그쵸. 그 신랑 신부를 네. 둘 다 좀 잘 알고 네. 이런 사람들이 하면 좋겠죠. 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특이한 결혼식을 갔었는데 이제 둘이서 친구들 모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가족이나 지인들은 없었는데 네. 그냥 굉장히 간촐하게 10분 만에 끝나긴 했는데 어떤 결혼식은 되게 뭉클할 수 있잖아요. 우리 계속 네. 결혼한다라는 게 굉장히 인생의 어떤 큰 변화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쵸. 다짐이고 음. 어떻게 보면 또 사랑의 완성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사랑의 매듭이긴 하잖아요. 네, 네. 우리 모두 앞에서 하는 그쵸. 그 서로 서약을 이렇게 읽어주는데 네. 신랑은 신부한테 네. 네가 살이 많이 쪄도 너를 계속 사랑할 거다. 음. 많이 찌긴 했어요. 10년 사이에 그 친구가 굉장히 많이 찌긴 했더라고요. 어. 사진을 봤는데 자기도 변화가 알아. 크니까 그 변화를 읽어준 거죠. 그 변화 네. 읽어준 거죠. 그래서 네. 네가 다시 더 쪄도 너를 사랑하겠다. 어. 신부는 신랑한테 네가 돈 못 벌어도 너를 지지하겠다. 네 꿈을. 응. 신랑도 신부한테 나도 너의 꿈을 응. 끊지 않고 계속 지지하겠다. 응. 뭐 이런 식의 약속을 되게 소박했는데 되게 초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보면서 뭉클하고 되게 짠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되게 오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가 딱 눈에 그려지고 네, 네. 사실 저는 결혼식 가면 다 제가 우는 편이에요. 우리가 또 이렇게 제가- 까칠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제가 네. 가방순이 사실 하면서도 둘 울고 다. 네. 시키면 다 하고 어. 이러는 편인데 맞아. 그런 전달되는 뭉클함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식 때문에 우는 건 아니거든요. 매번 울지만 뭐 그 신부를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옷에서 잘 오는- 알고 앞으로에 대해서 또 그려보면 또 눈물이 나고 왜 눈물이 어. 날까요? 이상하게 신부를 아는 경우에는 되게 친한 경우에 굉장히 눈물이 나요. 신랑 친구들 절대 안 울어요. 음. 그죠? 근데 신부 친구들은 나 우는 거 많이 봤고 나도 어디 가서 울고 잘 울고 뭐 여동생 결혼할 때도 울고 이런데 근데 제가 결혼식 응. 많이 가보면은 응. 신부들의 표정은 응. 좀 스산하지 않나요? 전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복잡한 얼굴이야. 복잡한 네. 얼굴. 어. 웃으라면 웃는데 웃으라면 웃는 느낌 약간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피곤해. 응. 응. 맞아. 그게 너무 보여가지고 음. 그게 이입이 돼가지고 친한 친구 때는 진짜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결혼식이라는 그 과정 자체 때문에 뭔가 뭉클하거나 감동이 오는 건 아니 아니고. 아니죠. 그냥 친구를 사람이에요. 보니까 맞아. 얼굴을 보니까 어. 복잡하고 그래서 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인생에 단 한 번의 날이라고 하지만 네. 사실 그날은 굉장히 복잡한 날인. 왜냐하면 어떤 선택에는 또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굉장히 어쨌든 큰 선택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스산함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인생이 좀 전환된 굉장히 큰 느낌이긴 전환. 하잖아요. 뭐 전환점이죠. 전환점이긴 하잖아요. 뭔가 또 다른 공간에서 뭔가 누군가와 어쨌든 일상을 보내게 되고 그 사람이 어쨌든 약속을 하고 약속 이런 게 또 사람을 불안하게도 만들잖아요. 약속이 좀 숨이 막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좋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음. 이 약속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하는데 결혼 앞두면 또 서로 되게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이러니까 신부들은 맞아 좀 심란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식 날 기분이 좋을까요? 그 전에 엄청 싸웠을 거예요. 아유. 갈등이 없는 결혼식이 없을 텐데
그날 갑자기 그게 해소가 되거나 풀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맞아요. 봉합하고 일단은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 복잡한데 뚱신이어가지고 살도 빼야 돼. 그러니까 결혼 안 하면 굉장히 루저로 보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상패녀죠. 네. 네. 그래서 상편이시군요. 저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30대 한 초중반 넘어가면 진짜 루저로 보는 것 같긴 해요. 그 전에는 뭐 결혼해라 뭐 이렇게 잔소리들 하지만 그 시점이 딱 지나가면 이제 동정의 동정이면서 음.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뚱신할 때 뚱뚱한 거밖에는 사실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신부 앞에 뚱뚱한 것만 보인다는 건데 네. 결혼 안 하면 비혼이든 미혼이든 이제는 그 사람 앞에 결혼 안 한, 결혼 못한 그렇죠. 이것만 붙게 되는 네. 다른 것들은 사실은 되게 가려지는 상황이 네.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상패녀라는 얘기도 나오고 제가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패녀가. 이름 주셨군요. 네, 제가 바로 상패녀예요. 저희도 다 상편이에요. 저도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음. 동생이 결혼했잖아요. 근데 제가 동생 결혼식 그냥 다른 의미로 약간 이렇게 촉촉하게 동생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100명이 와가지고 나한테 마음이 안 좋지 뭐 동생이 먼저 가서 마음이 슬프지 애잔하지 뭐 그러면서 저를 되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괜찮다고 또 언니고 이러니까 또 네. 더. 그러니까 네. 되게 저를 불쌍하게 그 눈빛 어떻게 해야 나는 괜찮은데. 네, 저 괜찮아요. 그럴 때 진짜. 정말 난감하지 않아요? 근데 어. 안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요? 계속 괜찮은데 그러면. 그러니까는 안 괜찮아져요. 그치, 그 상황이. 그렇죠. 어. 안 괜찮고 또 안 괜찮은 척 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는 괜찮다고 해도 아이고 네. 안 괜찮다고 해도 이미 이분은 단정이 돼 있어요. 너는 안 괜찮을 안 것이다. 괜찮아. 어. 그리고 내가 웃던 울던 안 괜찮은 네. 거야. 아 그래서 사무실에 저랑 같이 일하는 누군가도 그러더라고. 동생 결혼인데 웃었더니 너는 부끄럽지 웃는다고. 않냐고. 동생 결혼하는데 뭐 결혼 못 해가지고 천하태평이냐. 천하태평이네. 그리고 웃어도 울어도 나는 지금 동생보다 결혼 늦게 안 하는 되는 안 건가 된 봐요. 여자이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어. 그 상황은 안 괜찮아. 이런 표현을 쓰잖아. 앞질렀다거나 먼저 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가는 게 너무 힘들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상대방 또 마음이 안 편해. 네. 왜냐면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모두가 네.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네.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네. 어. 맞아요. 상패녀라고 하니까. 그렇죠. 당당하게 상편이라고 하고 다니세요. 네. 저 상대네요. 상담 됐어요. 저는 당당하죠. 속이 편하네요. 뭐 이런. 좋네요. 그 가능성의 끈을 놓았으니 너무 속편하지 않으세요? 편하죠. 예, 좀 편한 것도 있어요. 있어봤자 뭐 해요. 사실 그 가능성. 그거 사실 있던 적도 있는지도 몰랐고 그 사람도 몰랐어요. 맞아. 있는지.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이제 저 스스로 염두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저를 포기하더라고요. 그거는 또 다른 맥락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저를 놓아주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남이 나를 내가 스스로 상장페이지한 것과 남이 강제로? 나를 상패로 상패 되는 만드는 거. 거는 굉장히 다르고 그건 좀 다르죠. 네, 네, 다른데 그건 좀 달라요. 지금 제가 서서히 그 길목에 경계에 있는 있나요? 것 같아요. 네. 아, 남이 이제 그래서 상장페이지다. 이제 남이 이제 뭐라고 나에 대해서 할지가 차라리 빨리 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의로 사실은 상패녀가 됐지만 타의로 자꾸 포기하고 있어요 모두가 주변에서. 네. 그럼 아니, 그럴 근데- 거면 차라리 빨리 포기해라. 신기해요. 누가 누구를 그죠? 상장페이지 그러니까요. 시키냐고요. 아까 제가 그 고민 상담 제가 찾아서 읽었잖아요. 네, 똥신이어서 네, 고민이신 네, 분. 고민이시고 자기가 너무 싫어지고 자괴감 들고. 자기감 들고 자기 왜 살이 지금 2주 동안 3kg밖에 안 빠지고 지방 흡입까지 받아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이분에게 뭔가 하고 싶은 얘기라던가 해주고 싶은 뭐 그런 얘기들이 있다면 한 말씀씩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너무 이해가 돼요. 우리도 결혼식 2달 앞두면 살 빼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정말 튀고 싶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튀고 싶지 네. 않으니까 살 빼고 싶은 마음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도 책 잡아요. 잡을 거면 어떻게 해도 살이 이만큼 튀어나오든 이만큼 튀어나오든 등살이 튀어나오든 손가락에 때가 꼈든 어떻게 해도 손가락에 때가 꼈다 이런 표현 좀 그러네요. 네, 네일 아트 하시는 분들에게 좀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해도 책 잡힐 바에는 맘 편한 게 제일 전 장땡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어떤 거는 책 잡힐까 봐는 또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그 뚱신으로 고민하는 분만의 네.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네. 분명히 이 당당함이라는 것은 남에게 기댄 당당함이라는 건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에게 기댄 거에 대해서 조금 벗어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 사람은 진짜 옹졸한 거거든요. 네, 네. 신부 뚱뚱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네, 네. 많이 해요. 많이 네. 하긴 하는데 네. 그런 말 하는 사람 안 만나면 되잖아요.
말이 쉽죠? 너무 모든 게 말이 쉽네요. 어.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 없기도 해요. 본인은 되게 많이 있는데 사실은 결혼식 너무 많이 가보면 신부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생각 안 해요. 오히려 그 시계에 관심이 있거나 둘의 약속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밥에 관심이 있거나 그냥 그런 관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사실 결혼식 때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또 자기 안에 있는 많은 기준들과 그렇죠. 자기 안에서 이제 막 통제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조금만 내려놓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면 네. 말이 쉽네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저라면 그래도, 예 네. 그런 마음들을 먹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뚱씨님 고민처럼 나는 왜 이러지?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네. 나 거기로 가죠. 이 정도의 내가 의지도 없는 사람인가? 이런 식의 자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결혼식이라는 거 앞두고 뚱신이 여신이 되려고 했을 때 자꾸 자책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본인을 어떻게 못한다라는 내가 내 몸을 그쵸. 통제 못하는구나에 대해서 느끼면서 저는 그게 사실은 자괴감이. 시선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본인이 못한다라는 의지 박약이라고 표현하거나 네. 뚱신들이 네.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지 자기가 자기 몸 통제 못해요. 못하잖아요. 절대 못해요. 왜냐면은 몸은 통제할 수 있는 문제 그런 게 근데 아니에요. 그게 본인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평가, 스스로에 알아요. 대한 자기 시선. 관리가 안 된다. 네. 나는 사실 솔직히 그런 그거에 게 있죠. 대해서 굉장히 가혹하고 사실은 그 시선이라고 불리우는 게 그냥 그날 누군가 보는 시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계속 들었던 이야기 뚱신들이 그날만 뚱신이겠어요? 그렇죠. 그 네. 전부터 들었던 네. 여러 경험으로 사실은 압박을 받았었던 거기 때문에 네. 본인 스스로 그렇게 내가 너무 의지박약인가 보다 내가 너무 뭘 못하나 보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뚱신들이 많이 있는 카페에 가보세요. 다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그러니까는 정말 마른 사람 빼고는 다 뚱신이라고 하고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 마른 솔직히. 게 정말 마른 사람. 정말 마른 사람. 사사. 오. 연예인 빼고 사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너무나 말랐다 싶은 사람들도 관리하고 빼고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뚱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책하는 걸로 세월을 속상하게 안 보내면 좋겠고 그렇게 응원하고 싶고 저도 좀 제가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햄버거 맞아요. 2개씩 때렸는데 예. 오늘 아침에 때리셨잖아요. 예, 예. 저도 점심에 또 때리러 갑시다. 저도 어저께 햄버거 2개 때렸거든요. 그래서 되게 맞아요. 동감이 되더라고요. 네. 그 스트레스 받으면 정말 맞아요. 정크푸드 같은 거 되게 먹고 싶잖아요. 자극적인 네. 게 먹고 그쵸. 싶어요. 아니, 근데 짠단, 매운 짠단. 거. 그리고 저는 또 하나가 뭐냐면 뚱신이라고 계속 이제 생각하잖아요. 드레스 계속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분들이 또 어디 가면 드레스만 봐요. 그쵸. 다른 신부들 몸을 봐요. 아, 선망일 네. 수도 있고 뭐 여러 네, 마음이 들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멈춰야 돼요. 멈춰요. 네. 멈춥시다 우리 그냥, 같이. 네. 그래요. 같이 멈춰요. 네. 가셔가지고 네. 얘기하지 마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 저 같이 절대 얘기 안 해요. 저 얘기 안 해요. 저도 예. 얘기 절대 심지어 안 해요. 누가 얘기하나 눈을 부라려 맞아요. 쳐다볼까지. 굉장히 융통성 없게. 저 얘기 안 해요. 융통성 저도. 없게. 그거 융통성인가요? 저 사람 저 신부 얘기하나? 근데 네. 그쵸. 저도 얘기 안 해요. 좀. 그러니까 안 뭐 하고. 식사가 어떻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신부에 대한 외모 뭐 그냥 안 하는 걸로 네. 네. 그냥 기쁜 오늘 마음으로 그로 축하해주고 그만 끝내는 가고 걸로. 네. 네. 그런 거 어디 아니면 어디. 그냥 가지 말고 예, 가지 마요. 그런 거 하면 가지 말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마무리 할게요. 네, 오늘 뚱신과 관련돼서 뭐 다이어트부터 뭐 결혼식에 대한 얘기부터 뭐 자기의 다이어트 고민부터 뭐 전방에 약간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오늘의 결론은 사실 저희가 항상 그 해장상담소 녹음을 하면서 어떤 결론 딱 정해진 결론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들으면서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장상담소는 좀 작년보다는 좀 자주 만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뭐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좀 재밌었다거나 의견이 있으시면요. 이제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제에 대한 고민도 받고 있으니 메일로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소개드리고 좀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네. 메일 주소는요. minwoor이고요. /WOMENLINK.org .org.kr입니다. 좀 어려워요. 네. 네.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네.